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0년 만에 최대 기회, 세계 1위 로봇 2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삼성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로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와 엮여 있는 그러한 로봇 관련주들 전부 다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고성장이 가능한 로봇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10년 만에 최대 기회라고 적어놨는데 왜 10년 만에 최대 기회인지, 로봇 산업이 과거와 지금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그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로봇 이야기 하기 전에 AI와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미국 행정부 AI 반도체 중동 수출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판매를 중국과 함께 중동 일부 국가에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는 중동의 일부 국가를 포함해서 특정 고객에게 A100과 H100 제품군을 판매할 경우에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자신들에게 통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몇몇 지역에 대해서 제한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중동의 어느 국가인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대해서 A100과 H100에 대한 제품군 판매 금지가 되면서 현재 A800과 H800, 즉 사실상 A100과 H100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성능의 저사양 GPU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동의 그 어느 국가도 지정이 된다면은 그 국가에도 A800과 H800만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왜 중동까지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중국 기업이 AI 모델을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훈련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중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의 그 어느 기업이라도 다른 국가에 들어가서 그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를 확보하고 그 반도체를 필두로 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견제가 아직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반격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지속이 되겠죠. 결국에는 중국도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AI 프로세서 칩에 필요한 HBM을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재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자립 속도를 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마이크론이 10%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상위 세계사에서 이 시장 자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선두권 기업을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HBM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GPU 같은 경우는 사실 엄두도 못 내고 HBM에 대한 자급자족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지,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면서 사실 정작 AI 산업은 어땠나요?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습니다.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죠. 국내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뭐 이스페타시스나 몇몇 종목군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AI 수익 모델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AI 기업들은 사실상 소외가 됐습니다. 처음에 오픈 AI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맞지만 국내에서도 하이퍼클로버 X 생각 이상으로 시장의 주목도가 낮게 나왔죠. 결국에는 이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본격적으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즉 AI와 협력된 산업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 AI는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대표적인 기업이죠. 오픈 AI가 연매출이 1조 3천억 원이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료 구독자가 2만 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봤는데 200만 명이거든요. 이거 잘못 나온 것 같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고요. 아직 이 금액을 달성한 건 아니지만 오픈 AI의 월 매출이 8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하나로 1천억 원이 넘고요. 추세가 만약에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12를 곱했을 때 1조 3천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유지가 되겠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지난 3월 말 기준에서 월 20달러를 내는 유료 구독자가 200만 명입니다. 즉 여기에서만 4천만 달러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4천만 달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술 라이선스 판매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즉 기업에 대한 GPT, 챗 GPT에 대한 뭐 라이선스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오픈 AI의 매출로 잡히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오픈 AI의 매출이 2,80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한 250억, 300억 정도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른 4배 수익이 이제는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산업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B2B를 통해서 유료화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AI 서비스 구축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서버비부터 챗 GPT만 하더라도 검색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했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익 모델이 없으면은 서비스 지속이 불가합니다. 자, 근데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상 사람들에게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료화하기 쉬운 B2B죠. 기업들을 상대로 유료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은 기업용 협업 툴 워크스페이스에 생성형 AI 서비스인 듀엣 AI를 정식 도입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로 이 구글의 지메일, 구글 독스, 뭐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문서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AI고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사용자가 30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료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만큼 얘네들을 이용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구글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것저것 벌려고 하나둘씩 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처럼 다른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 연내 웹툰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케플러라는 AI 데이터 조직을 신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내년에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웹툰 시장, 특히 K-웹툰 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됩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잘 나고 있고 국내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웹툰이 먹히고 있고요. 이 웹툰만 먹히는 게 아니라 이 웹툰에서 성공한 것들이 전부 다 이 IP를 이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로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상장을 목표로 내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내건 만큼 데이터로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활용 우선순위는 사업 모델 고도화로 올해 하반기에 웹툰 추천 방식을 AI 큐레이터로 전환한 게 그 일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툰을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봤던, 내가 선호했던, 내가 지금까지 1화만 봤던 웹툰도 있을 거고 1화부터 10화까지 봤던 웹툰들도 있겠죠. 그런 웹툰들에 대한 작품 클릭뿐만 아니라 실제 감상, 뭐 스크롤을 얼마나 천천히 내렸는지, 결제는 했는지, 내가 이거를 1화부터 10화까지 논스톱으로 봤는지, 1화만 보고 2화는 안 보고 3화 띄엄띄엄 봤는지, 이용자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반영해서 추천을 하는 기술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특히 결제하는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서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즉 이 실적을 앞으로 더 높게까지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AI를 도입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자 여기 보면은 유료화에서 어떤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AI를 도입해서 실적을 고도화하는 도구로 썼다면은 이번에는 국방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AI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해서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발키리의 자율적인 전투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 발키리가 바로 AI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방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1989년도에 4,321대의 전투기와 411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에서 975대의 전투기와 59대의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폭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전투기가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국방 예산은 한정적인데 F-35에 대한 전투기 비용이 한 대당 1,057억 원을 넘어갑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전투기 대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고 했을 때 이 세계의 민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기가 힘들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 중국의 물량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을 이용한 전투기가 아니라 AI를 이용한 발키리를 구매해서 물량전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발키리는 대당 구입 비용이 300만 달러로 첨단 전투기 비용의 수십 분의 1입니다. 즉 한 2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이 975대가 사실상 발키리가 된다고 한다면 22만 대가 되겠죠. 발키리를 2만 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로봇 전투기로 물량 공세를 계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발키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한 전투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특정한 영역에서 정찰이면 정찰, 폭격이면 폭격, 특정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조종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AI를 활용해서 사실상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AI가 하나의 산업에 혹은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기업이 협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삼성의 이슈가 바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에 도입했다는 소식에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았죠.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왜 만들어요? 결국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삼성 반도체 혹은 삼성과 연결된 어떠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인간의 집안일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설거지, 세탁기를 돌리는, 청소기를 돌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쨌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이 상당히 진심입니다. 연내에 웨어러블 로봇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도 15% 이상을 갖고 갔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도 로봇을 국가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을 하면서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즉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계획대로 착착착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성능의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사람의 관절도 전부 다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완벽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AI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로봇 개발의 한창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물류창고와 같은 산업 현장부터 빨래, 청소, 집안일까지 인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에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한국은 산업용 로봇의 적극적 도입으로 세계에서 로봇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선두니까요. 2.5년 거의 3년에 근접하게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재난이나 구조, 탐사 로봇과 스마트 제조 로봇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제조 산업이죠. 그런 분야에서도 미국의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 격차를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격차는 3년 정도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현재 시장의 선두로 평가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용해서 엄청난 기업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인데 옵티머스를 향후 5년 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옵티머스가 10개 남짓이고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현업에 바로 투입하는 것도 사실 아직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로봇 산업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로봇 산업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먼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AI와 연결돼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로봇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을 구축을 했죠. 전공정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패키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판과 또 제품을 담는 트레이 등 여러 부품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 투입률이 기존 전공정 웨이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을 없는 무인화 라인을 가동하는 데 성공을 한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 무인화로 인해서 일반 기존 인력 기반 공정에서 무인화 공정으로 전환한 결과 제조 인력도 85%나 줄었고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다 보니까 설비의 고장 발생률도 90%나 감소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제조업 기술자들이 부족한 지금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 DX도 116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 인프라 공장 수주를 이번에 따게 됩니다. 양극재 2단계 공장 자동화를 위한 제어 설비를 비롯해서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 자동 창고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주목해야 되는 게 2차 전지나 반도체 등 제조업 공장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은 단순한 반복 업무들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늘릴 거냐가 현재 시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고요. 삼성전자로 시작했던 AI 이슈가 향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까지 이어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이잖아요.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지속 부각된다고 했을 때 이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혹은 로봇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P 시스템입니다. 이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다축 리니어 모듈을 이용해서 겐트리 로봇 시스템은 포장, 적재, 시송 시스템 등 산업 분야의 물류 자동화 그리고 제조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가장 핵심이죠. 제조업에서 물류와 제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두 가지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 로봇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태화 SP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용 캡 업셈블리 부품 제조 특허와 정밀 프레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과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력을 함께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요. 해당 기업이 현대자동차 로봇 자동화 시스템 수주도 했던 기업인 만큼 앞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시장이 주목도가 올라갈 때마다 SP 시스템스에 대한 기업 가치가 더 높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텐데, 물론 협동 로봇도 중요하고요, 감속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